놀랐던 게 초대를 받았다. 네. 얘기하길래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어떤 육아 얘기를 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성인 인증 받으라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여기서 하면 어떡해요, 눈치 없이. 그거는 저희의 다른 영역입니다. 저희는 네. 이런 영역도 있고요. 저런 영역도 있고요. 성교육을 하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 진로에서 좀 착각하시는 게 적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유전자적인 능력과 환경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하나의 완성된 능력 구조를 갖는 것을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유전자적인 능력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의 조합의 형태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엄마 아빠 걸 쓴 게 확실하죠. 그래서 코는 엄마 닮고 눈은 아빠 닮고 뭐 이런 것들은 재료가 좋기 때문에 하는 재료 특성이지만 조합된 달라도. 모양새,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재료 특성과 본인이 살아온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속단하고 예단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반성합니다. 아이의 성향을 본인들이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라.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아서 엄마 아빠랑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한 명 태어났으니 이거 너무 중요하다. 저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이 나한테 선물처럼 다가왔는가를 관찰하는 즐거움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자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름을 즐기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랑 다르네, 저것도 나랑 다르네, 저것조차 나랑 다르네. 이렇게 다른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아이를 알아간다는 기쁨을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온 경험으로 딱 영역을 쳐놓고 맞아. 여기 들어야 맞는 거고 벗어나면 틀린 거다 생각하니까 이 경계를 애들이 크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부모 롤플레이를 좀 하고 왔죠. 우리 아들의 이제 축구 네, 방과후 수업. 수업 참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 그 난장판 육아 하면서 선생님들이 항상 방과후 활동을 잘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 아이도 진짜 지금 즐겁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마술하고 있지, 축구하고 있지. 그렇지. 아니 가서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축구를 왜 신청했나 싶은 아이들이 제 눈에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신발 던지기 하는 애들 봤잖아요. 네, 밖에서 잠자리 잡고 있고 선생님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저희 아이의 그 반짝이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뭘 또 재능을 발견? 아니 애가 뭐 물론 이제 막 축구 선수 할 정도로 네. 뛰어나지는 않지만 네. 얘는 뭐든 열심히 해. 공부도 그렇고 뭐 체육 활동도 그렇고 노는 것도 그렇고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아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확실한 감동을 건 받았어요. 그 성실함은 저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그치, 돼요. 난 좀 성실한 네. 스타일은 아니지. 자, 좋습니다. 뭐 오프닝에 아까 뭐 할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성실하게 또 네. 이번 가을은 이 옷으로 계속 나설 건가 궁금해서. 네, 옷도 성실하게 하나만 입습니다. 저는 네. 오늘 있잖아요. 아 진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아이들 이제 진로, 직업과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우리는 사실 아이의 직업을 부모가 그냥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걸 이제 보통 정해줘요. 점지해 주듯이. 요즘도 근데 그런 부모가 있나? 잘 없어. 지금 의대 열풍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은 아이의 이제 적성을 이제 잘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에 맞는 직업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 분야 전문가를 또 모셨거든요.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요즘에 그 기사에 계속 나오고 저도 지난번에 공익 그 광고? 광고에서 계속 들리는 게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이거 진짜 심각해요. 굉장히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저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이제 어쩌다 알게 된 20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20대 친구들? 취미 활동하면서 그건 네. 제가 자세히 말 못해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빚
그리고 이제 토토. 그것도 스포츠 어찌 토토. 보면은 이제 불법 도박의 이제 연장선이거든요. 그쵸. 그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한다고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이트 접속 안 해요 할 게 아니라 이게 보통 무료 영화나 드라마 사이트들의 이제 이런 광고들이 약간 유혹하는 것들이 뜨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노란 마켓에 공부폰을 꼭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 사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려면 이 공부폰의 특징은 인터넷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이거를 나의 첫 번째 폰으로 갖게 된 아이들은 네. 아무래도 사실 뭐 어른이 돼서도 빠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요. 어릴 때 이런 걸 좀 습관을 좀 잘 잡아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 공부폰의 모델이 누굽니까? 공부의 신 강성태님입니다. 맞습니다. 이 공신폰의 원조 돌아온 공부의 신 강성태님 이 단독 협약으로 출시가 된 노란마켓의 공부폰이고요. 네. 이 공신닷컴과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란마켓 공부폰 신청하면은 공신닷컴 수강권하고 영단어 학습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하고 와이파이 핫스팟 연결까지 차단이 돼가지고 네. 인터넷 사용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전 기능이 있고요. 또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 없이 33만여 개의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 이 영상 후기 업로드 후에 인증하시면 현금 5만 원 또 지급이 되고요. 리뷰 작성해 주시면 프리미엄 사은품도 증정해 드리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 태그 2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12월 크리스마스 다가올 텐데 첫 스마트폰 이렇게 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민이한테도 공부폰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밤마다 인터넷 하느라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어떻게 그럼 같이 갈까요? 온 가족이 공부폰으로. 선민기 씨, 네, 갑시다. 미안합니다. 자, 노란마켓 공부폰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 직업 땡땡으로 판단하세요. 뭐를 판단? 야, 뭘로 판단해야 될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취미? 하는 말, 하는 말? 행동. 행동? 자, 이분께 여쭤보자고요. 자, 이 분야 전문가 조진표 YG 멘토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관상을 좀 보거든요. 아주 머리가 좋으시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확 오는데 YG 멘토라는 게 어떤 회사예요? 그 아이들의 적성과 능력을 진단하고 그 능력이 잘 발휘되는 미래 분야가 어디인지 네. 그 분야에 가려면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은 선택이 될 건지 네.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문이과 나누기 전에 적성 검사 하셨죠. 와, 너무 옛날에 예. 했을 그게 거예요. 미국 검사를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거를 특허가 있습니다. 국내 검사를 개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매년 20만 명 정도가 제가 만든 적성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처리를 해서 이제 학교에 진로 진학 자료로 주는 그런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검사를 합니까? 그래서 문이과를 결정해요?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때는 했었죠. 그때 이제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과목을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의 적성 검사로 애들의 적성을 판단하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요. 연속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중요해서 요즘은 초등 고학년부터 그건 초등학교는 학교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네. 초등 고학년부터 이제 거의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사설 기관을 저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학교 선택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 제공해 주신 걸로 학교에서 하는 거죠. 돈 따로 안 드리고. 예. 우리나라 많이 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큰 거 아시죠? 그래서 꽤 많은 그런 비용이 근데 들어가요. 만약에 우리 학교는 안 하겠다, 초등학교 때. 그러면 여기 YG 멘토 여기 가면 따로 또 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초등 때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면은 보셨을 때 딱 적정 시기 이때쯤 하면은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에 하면 좋은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잘 모르고 하면 애가 딱 적성 검사했는데 의사 나왔어. 그럼 경사 났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초등은 아직 균형 있게 커야 되기 그쵸. 때문에 오히려 이공계 쪽이 강하게 나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나? 인문사회 쪽에 좀 부족한가? 이렇게 파악을 해야 사실은 제대로 적성 검사를 쓰는 건데 네. 그렇게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근데 이제 중학교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방향성을 보기에는 되게 좋다 이렇게 그러면 설명드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푸는 거예요? 거기 질문들이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뭐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서 왜냐하면 뭐 물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유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자꾸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쌍대 비교라고 그래서 네. 양쪽과 양쪽이 뭐가 더 선호하는가, 이랬을 때 어떤 환경이 좋은가 해서 자꾸 찾아가는 거고요. 그럼 또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실된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부부 상담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많이 체크해 맞아요. 봤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데이터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초등학생들 중에 이제 요즘엔 어때요? 직업 선호도가 요새 너무 막 빨리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뭐 하고 싶나? 유튜버가 1위 아니에요? 연예인이나?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네. 매년 조사를 합니다. 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면 꽤 많은 샘플을 가지고 그쵸.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 네. 초등학생들은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운동선수가 1등이고요. 운동선수가 1등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왜요? 전에는 초창기에는 운동선수가 1등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교육부가 네.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배구 선수를 다 합쳐서 운동선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나누면 사실은 이게 분리가 되는데. 분리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종목을 다 합쳐서 운동선수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1등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이 그렇군요. 있는데, 네. 애들이 아무래도 뭐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하니까 어렸을 때는 이걸 많이 꿈꾸는 것 같고요. 2등이 의사, 3등이 교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튜버가 4등입니다. 4위구나.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5등 요리사. 요리사도 많구나. 네네. 내년 하면 좀 더 올라가겠죠. 그쵸? 흑백 요리사 요리사 때문에. 때문에. 그게 약간 그런 사회적으로 뭔가 이슈되는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우리 정도.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사회 지표입니다. 아, 애들이 그냥 특별히 뭐 꿍한 마음 없이 네. 진짜 반응하는 아이들이. 의사는 뭐 이거 부모님들한테 세뇌당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 의사, 교사는 우리 어릴 때부터 늘 아이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있었어. 의사, 교사, 약사, 여자들 같은 네네. 경우에 그랬고, 우리는- 남자들은 뭐 과학자. 우리는 되게 뭐냐면 저는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네. 과학자, 과학자. 대통령 더 멀리 가네. 되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과학자를 꿈꿨고 뭐 대통령을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죠, 사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의사는 부모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애들이 요즘 애들이 되게 잘 알잖아요. 네. 돈에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의사가 생애소득이 현재 우리나라 개원 애들이 평생 버는 소득을 생애소득이라 하는데 평균이 36억 2천만 원 정도 네. 되거든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소문을 다 들어서. 그치. 예, 그래서 자기도 의사 하고 싶다. 엄마가 얘기하기 전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이 자료 저희도 받았는데 네네. 지금 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가 교사라는 게 이게 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네. 이게 해석을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냐면 실제로도 그렇고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 빼고 제일 가까이 만나는 어른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의외로 친하고 또 가까이서 보면 또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주변의 어른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빼놓고는. 또 약간 안타까운 게 좀 숨어 있다면 이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 아빠랑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차라리 선생님하고 더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도 보면 학원 선생님들하고도 되게 친하더라고. 맞아. 네네. 어쨌든, 그래서 교사가 좀 위로 올라가는 네.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이제 교사, 의사, 운동선수 이런 순이고, 네. 고등학교가 교사, 간호사, 생명과학 이런 네. 순인데 재밌는 게 이제 의사가 초등이나 중등이나 2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떨어지죠. 현실 파악하는 그렇죠. 나는 의사는 어렵구나. 현실 자각을 갑자기 하는 거죠. 5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는 학교에서 학생부는 생명과학으로 만들었으니까 3위에 그냥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딱 네. 들어가게 되는. 그렇군요. 이런 요 것들이 생기는 표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도 아까 뭐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어떤 직업적인 성향을 부모가 판단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정확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네네. 또 편견이 가장 많이 끼어 있는 좀 오염된 그런 지식일 그렇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네네. 판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때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진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애들이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직업과 가치가 있다. 이걸 아이들한테 알려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네. 어떤 특정한 부모님이 못다한 꿈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의 적성과 상관없이 그걸 강요해서 하는 것은 되게 나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부모도 사람이다 보니 네. 좀 우리 아들이 돈 좀 잘 버는 직업을 통해서 근데 얘가 뭔가 희망 직업을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내색은 안 하지만 가끔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직업 이야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이런 거 프로게이머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프로게이머가 진짜 대단한 직업이지만 네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프로게이머 될 정도로 게임을 잘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짝 돌리죠. 프로게이머도 좋고 뭐 하지만 너가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 일만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은 게임을 뭔가 기획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개발자 쪽으로 자꾸 돌리거든요. 네. 아주 근데 정확하신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많은 이제 부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대립되면 네.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서 분야가 결정되는 거고 네. 잘하는 것에서 직무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애 적성을 있죠. 위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걸 네. 좀 잘 정리해서 애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게이머라는 것은 분야. 게임이라는 분야에 그쵸. 대한 거고 그 안에는 진짜 여러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네.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가는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게임 분야 좋아해. 그런데 그 안에 또 다양한 게 있으니 게이머 포함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약간 네. 공부를 잘하면 물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군이 다양해지긴 하는데 네네. 만약에 뭐 한 중간 정도 하거나 네. 아니면 성적이 좀 하위권인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요. 네네. 그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좀 어떤 미래를 좀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든 게 다 대치동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위만 바라봐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중간층이 탄탄해야 세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꽤 괜찮은 그런 교육기관과 과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성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가 존재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 네. 이거는 딱 지금 말씀하신 중위권 애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동부에서 만든 대학이에요. 오. 노동부에서 뭐를 위해서 만들었냐? 미래 사회에는 직업 훈련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거기서의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는 중위권 아이들이지만 거기 가게 되면 교사 자격증도 나오고 직업 능력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또 능력을 배우고 취업률도 되게 높아요. 노동부가 하는 일이 취업 담당하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아무 부모나 붙잡고 우리 아이가 중위권이다 하면서 그 얘기는 하면서 우리 애가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걸 아는 노력들을 안 하세요.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뭐 강원도나 지역 여기저기서 막 이런 식으로 취업 연계된 고등학교들도 상당히 좋은 곳들이 많고 실제로 그쪽에 실적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는요. 네.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네. 그 세금 걷어서 되게 많은 온라인 사이트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자주 나오는 네. 사이트죠. 이 사이트를 가시면 진짜 다양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대학은 대학 알림이 사이트가 또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시 성적을 알고 싶으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다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저는요 이게 뭐 공부 사회가 이거 건강하려면 한쪽으로 이제 편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네네. 미래 세대 만약에 진짜 환경이 너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먹을 게 부족해졌을 때는 진짜 그 농업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네네. 되게 많아야 되고 네네. 오히려 농부가 많은 나라가 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아이들을 너무나 지금 인기 있는 직업에 너무 편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분이 본능이 있으신가 되게 정확하신데 지금 농업이요. 네. 되게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취업률도 되게 좋고요. 또 지원도 많이 해줘. 그 나라의 기본은 농업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초, 네. 농업, 임업, 축산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공공기관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선생님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잘 못 나가다 보니까 모두가 꺼려하는 라디오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살펴보니까 모두가 몰리는 쪽이 아니라 네. 그 지금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자기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네. 아까 뭐 적성을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거 우리 아이의 진로를 좀 판단하는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뭐 초등학생은 어떻게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네네. 물론 이 테스트 보면 어느 정도 네네네. 나오겠지만 뭐 그 외의 것들 아니면 지금 시험을 테스트를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네네. 좀 어떤 조언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학습이라는 학습 태도를 만드는 게 또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고 그렇죠. 습관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게 초등학교 때는 9대1 정도로 학습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10% 정도 진로에 관심 가져주면 되는데 이 10%도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해당이 없고요. 네. 10%는 왜 들어가냐? 예체능에 관한 적성은 초등학교 때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아이가 혹시 학교에서 미술 좀 소질이 있어요. 소질이 있는데. 뭐 음악 소질이 있어요 하면 전문가의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의외라고 느낀 게 네네. 말씀하신 이런 예체능 부분은 진짜 저는 딱 어릴 때부터 타고나는 게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비중이 낮네요. 저는 이게 거의 한 7, 80%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예체능에서 두각을 나타낸 아이들. 아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네. 그 아이들을 진로에 대해서 진짜 설계를 하는 시기가 초등학교니까 네. 전체 아이들 중엔 작은 비중이니까 아. 그런 정도. 아.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생 키울 때는 막 우리 애가 나중에 현대사회 직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직업으로 갈까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 학습이 어. 중요한 게 왜 부모님들 중에 야 우리 애는 공부에 재능 없어.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 얘 뭐 잘할지 찾아내자 하는데 맞아. 원래 그거였잖아요. 근데 전민기 씨.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학습을 해서 네. 뭔가 안 되더라도 뭔가를 그 노력하고 풀어내려는 노력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제가 뭘 느꼈냐면 확실히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네네. 저보다 좀 나으면은 뭐냐 앉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네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좀 더 그걸 끈질기게 연습하는 물고 거야. 늘어지는 그렇죠.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좀 나중에 깨닫게 그렇죠. 됐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얘기지만 교육과정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게요. 초등학교가 1시간에 몇 분이죠, 아이? 40분. 40분. 중학교 50분? 45분. 고등학교 50분. 50분. 이게 점점 늘리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비중이 7대3 정도로 진로가 좀 올라오고. 아, 7대3으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 진짜 가정의 선택이 고등학교 선택이거든요. 그 맞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30% 정도의 비중을 생각하라.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일반고를 가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이게 5대5로 진로가 높아지죠.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목표학과를 정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과를 정해야 되니까 네. 그게 5대5 정도 비중.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3대7로 진로가 더 중요하죠. 학습 능력은 그쵸. 어느 정도 정해졌고 네. 취업할 것인가, 뭐 대학원 갈 것인가, 뭐 인생의 이런 중요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 같은 성인은 이제 1대9로 다 진로 문제죠. 회사를 다니면 언제까지 다닐 것인가, 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쵸. 했다면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성인들은 다 이제 진로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뭐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적성에 맞게 가기도 했지만 대학을 갈 때 과를 선택할 때는 사실 점수 맞춰서 가기 네네. 바빴잖아요. 네. 요즘 친구들은 좀 달라요. 어때요? 그렇죠. 옛날에는 네. 공채 시대라고 하는 거죠. 나라가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니까 기업들은 한 번도 내년에 성장 안 할 거를 생각 안 했어요. 네. 옛날 기업들은. 그러니까 일단 내년에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뽑고 보는 거죠. 네. 그걸 공채라고 하는 거죠. 공채를 하는데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일단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 이름만 보고 과는 별로 안 보고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뽑았다면 지금 사회의 기업들은 내년에 성장을 장담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좀 달라졌으니. 그러니까는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우리 팀에서 필요한 애를 뽑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럼 우리 팀에서 필요하면 스펙 적어서 인사팀에 넘겨주면 그 인사팀이 그것에 맞춰 뽑기 때문에 사실은 과가 되게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예전보다는 과를 그러면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요즘엔 보니까요, 그 수시 채용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경력직을 의외로 또 많이 뽑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엔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결국엔 그러려면 전공과를 명확히 해둬야 맞습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시작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네. 네. 그럼 이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애 주기별로 진로를 어느 정도 참고해야 되는지 비율을 알려주셨고 네네. 요거를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그렇죠. 게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질문을 그걸 하시기 네. 때문에 네. 오늘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검사도 많이 하고 막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시지 말고 네. 원래 IQ 검사라는 게 네. 프랑스 학자가 1900년대 초기에 만들 때 네. 나중에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나 없나 미리 좀 알고자 만든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IQ 검사는 수학하고 언어 쪽으로 되어 있는 그쵸.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 좀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아? 더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검사가 다중지능 검사까지 네.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얼마나 사회에서 전문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 하나로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검사를 매일 하면서 길게 누적하는 게 학교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검사보다도 학교에서 배우는 각 과목을 어떻게 아이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가 그걸 학기마다 끝나고 나서 나오는 학생부의 성적 그게 그 어떤 IQ 검사보다 적성 정확하네. 검사보다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드린 게 초등학교 6학년 네. 그 평가 영역이거든요. 네, 네. 초등학교 거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6학년 거 계속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네. 성적 그쵸. 시험은 많이 안 보지만 네.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걔는 인문 계열의 성향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그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중에 수학하고 사회 중에 일반 사회에 관심이 있으면 또 잘하고 좋아하면 숙제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하면 상경 계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중에 지리,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사회과학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학과학은 이학 계열, 수학과학 실과는 공학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숙제, 시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성적이 그쪽으로 잘 나오면 그쪽 계열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조심해야 될 게 가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꼬맹이를 업고 사는데 막 한자를 되게 잘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천재다, 영재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요? 다른 걸 배울 시간에 그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적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시간을 투여했을 때 더 잘 나오는 게 적성인 거지. 많이 해서 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초등학교 때 계속 수학학원만 보내고 수학을 시켜놓고 수학이 당연히 그쵸? 잘하겠지. 이러면 사실은 그게 적성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까지 키우고 있지만 얘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성향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자기 효능 이론이라고 그래서 네, 자기가 네. 잘할 수 있는 믿는 것을 더 잘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동기도 생기고 막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 아이니까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뭐는 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나중에 적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드린 질문이 네. 똑같이 시간을 이것저것 분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아이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본인이 제일 재밌고 좋아한대요. 네네네. 근데 그 성적보다 예를 들어서 이과 쪽의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면 네네네. 이건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이 아이의 어떤 적성은 네네. 이과에 있다라고 봐도 되냐 이걸 좀 질문을 드린 것이죠. 아, 네네네. 일단 이과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게 네. 왜냐하면 잘하는 쪽으로 진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버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대학들은 컴퓨터 공학과는 수학 잘하는 애와 영어 잘하는 애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둘 다. 예, 그러니까 다른 공대랑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 그 아이는 그러면 수학 과학을 밀고 가면서
영어에 영어를? 대해 소질이 있으니까 컴퓨터 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맞으면 되게 잘할 수 있는 거죠. 야. 예. 아니 이게 과목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12년 동안 이 아이의 적성을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걸 눈 가리고서 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고등학교 3년의 학생부만 해도 네. 2만 자가 넘을 겁니다. 아이를 관찰한 게. 예. 그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 잘 안 보시고 맨날 사주 보러 가시고 뭐 컨설팅 받으러 가고. 왜냐면 내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 해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 해는 이게 아니라고. 네. 아 너무 웃기네.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게 뭐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학년이어서 그런지 단원평가 같은 것도 학교마다 좀 다르고 모든 과목에서 이런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여기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교육자들의 가치관이 또 파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사회가 그게 좀 있어서 어떤 분들은 평가는 되게 애들한테 교육이 안 좋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쵸. 그래도 적당한 평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파도 있고 근데 이 파들이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쌓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일본은 교육 자치를 하니까 공산당이 강한 쪽이 있거든요. 그런 쪽은 학교 운동회 할 때도 달리기도 잘 안 해요. 줄 세운다고.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회상을 반영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는 거의 평가를 그쵸. 안 하는 거고 네. 중학교는 이제 성취 평가를 하는 네.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고등학교는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시험을 안 보는 지역이 좀 있고요. 네. 시험을 좀 세게 강조하는 지역이 있는데 강조하는 지역이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긴 하죠. 확실히 그래요. 그럴 네, 수밖에 네. 없지.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지. 학원에서 줄 세우게 해야지. 그러네. 네. 아. 근데 이 표 중에 뭐 네네. 전문직형, 해외형, 학자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고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능력이나 이런 걸 봤잖아요. 네. 과목별로 해서 능력들이 나오면 사실은 능력 플러스 개인의 성향들이 그쵸, 또 중요하거든요. 기질 예.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편한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일반적으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전문직형, 사자 들어가는 그런 네. 직업, 그다음에 회사 같은 데 가서 경쟁해서 성취를 더 하고자 하는 기업형, 네. 그리고 나는 경쟁보다 주어진 업무를 차분히 하는 게 더 좋다. 그걸 이제 공공형이라고 얘기를 공무원 하는 같은 게 포함되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를 나눠줘? 그치, 내가 내가 다 할 갖겠다. 거야. 이게 창업형이 되는 창업형.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믿기진 않겠지만 공부 좋아하는 애들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있죠. 있어요. 이런 있어. 사람들이 학자형이 이제 되는 거죠. 박사까지 해서.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이제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글로벌한 능력을 무기로 하는 애들을 해외형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성향을 쭉 보고 아이가 상경 계열이 강한데 전문직을 원해. 그럼 이제 이게 회계사 같은 직업이 되는 이렇게 거고요. 교집합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 안에서 네. 좀 직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교육 과정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초등 자녀를 두셔서 모르지만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아까 말한 덤하게 나눈 수학하고 사회가 상경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뭐 그다음에 경제라는 과목도 있고 재밌다. 그런 걸 해보면서 더 이제 세분화하는 거죠. 과를.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앞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고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뽑아내신 거라 굉장히 좀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저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모든 학자들이 붙어서 만든 게 국가교육과정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신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아이의 빨리 막 알고 싶은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볼까?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이런 평소 모습도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학교 교육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네. 왜 그거를 보지 않고 있느냐. 그렇죠. 좀 그리고 답답함이 또 있으시겠네요. 대부분 네.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갔다 오신 것처럼 이제 학부모 상담 주간 같은 게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뭐 티 없이 맑게 노는 거니까 괜찮지만 네. 중고등학교 가면 꼭 좀 자주 가보셨으면 좋겠다. 아, 진로와 관련된 네.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아이의 학업과 관련된 맞아요. 내용들. 그 아이에 대해서 좀 객관화된 정보를 들으실 그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 생활까지 쭉 보면 선생님들이 늘 해주셨던 아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코멘트가
되게 다 일치하거든요. 아, 네네네.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럼 좀 컸을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죠. 얘는 기질 자체가 그렇죠. 좀 잘 물어보셨는데 네. 이거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네. 세 종류를 크게 두거든요. 네. 첫 번째가 다양한 체험 활동의 결과로 아이의 특성을 더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저 축구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단순 선호인지 집착까지 형성된 선호인지를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몇 개월 하다가 엄마 나 안 할래. 이건 단순 선호인 거죠. 그런데 뭐 어떤 거는 애가 비가 와도 공 하나 들고 가서 치고 있고 네. 그럼 이제 집착까지 있는 선호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찐 선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것저것 예. 좀 시켜봤는데 뭔가 다른 일에 비해서 더 집착을 그렇죠. 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가 딱 태어나서 잘하고 못하는 게 사실 있는데 능력의 베일에 쌓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능력의 베일을 하나씩 벗겨내주는 게 어른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걸 벗길 때마다 높고 낮고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진짜 중요한 게 못하고 싫어하는 것도 좋은 정보라는 걸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떤 애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해서 시켜봤더니 좀 몇 달 배우더니 안 해. 그러면 이제 피아노는 단순 선호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쟤도 아무 상관없겠구나 이렇게 좋아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과거를 들춰내면서 너 옛날에 기타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도 하더니 네 끈기로 뭘 하겠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맞네. 네. 진짜 이런 것 같아. 왜냐면 엄마로서는 약간 이런 게 걱정되거든. 왜냐면 얘가 뭐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당연히 아이로서는 아직 이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얘도 이것저것 해보고 자기 그 맞는 걸 찾아가는 건데 엄마가 자꾸 그래도 시작했으면 뭐든 뭐 1년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아이의 좋아하는 거나 적성을 좀 못 찾아주는 아니, 네. 저는 경우겠네요. 지금 깜짝 놀란 게 네. 이게 진짜 생각만 살짝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단순 선호를 확인하는 작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체험 활동이 그래서 중요한데 체험 활동을 할 때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들죠? 돈이 들죠. 그럼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체험 활동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나라나 국가가 성장하면서 체험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때는 없었던 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 수업의 활성화,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사니까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방과후 너무 좋아요. 마술, 네. 마술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게 참 방과후라는 게 선입견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하는데 뭐 얼마나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야, 돈 내고 하는 학원이 더 잘하겠지라고 네네. 착각을 했는데 네네. 예전에 이제 전문가님이 우리나라 방과후 너무 잘 돼 있다고 해서 네네. 저희도 믿고 보냈는데 네. 학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꽤 좋아진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되게 잘하고 계신데 그거조차도 또 국영수를 시키시는 분이 많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사실 좀 그런 거 하나 네. 넣고 싶거든요. 코딩. 마술이랑 축구를 했으니까 하나 정도는 뭐 연산이나 뭐 한자나 이런 거 하나 넣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공부는 학교에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안 해보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의 성향과는 다른 것들을 시켜보시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얌전하신 분이면 집안 분위기도 얌전하거든요. 네. 그러면 애가 활발함이 필요한 분야의 소질을 갖고 태어나도 접해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매주 등산 가는 활발하신 분이라면 좀 차분하게. 차분함이 필요한 분야를 테스트를 해봐야 아이한테 좀 그쪽에 소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지금 아들이 피아노 빨리 배우고 싶대요. 맞아. 피아노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 단순 선호인지 집착 선호인지 제가 볼 땐 단순 선호일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럼 이제 그때 근데 모르지. 확인되면 좋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아노 제도 상관이 없구나. 이제 다른 걸 시켜봐야지. 근데 그러면 보셨을 때 한 몇 개월 정도가 그렇게 그게 또 지켜볼 수 교육과정을 있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한 학기. 한 학기 정도. 방과후 한 학기로 돼 있잖아. 네, 딱 네. 그렇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네. 기본은 뭐냐면요. 네.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애가. 그래도 가는 시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숙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근면성실 열정이 없어서 싫어하고 못하는 거는 이게 어떤 효과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기본적으로 좀 끈기가 있고 성실한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걸 시켜도 다 좀 끝까지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중간에 수영 같은 경우에 위기가 몇 번 왔었거든요. 자기 네네. 그만하고 싶다, 힘들다. 근데 저희가 몇 번이나 다 그냥 끝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이거를 계속 쭉 시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굳이 이제 더 이상 애가 싫다 그러면은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시킬 필요는 없죠. 굳이 안 하겠다 그러면. 네, 몇 번 그런데,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교육 과정은 이제 영국식 교육 과정인 거죠. 영국은 초등학교 때 수영이 네. 국영수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때 걔들이 강제로 시키는 것은 적성에 맞는 애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초등학교 때 수영을 그렇게 하면 싫어도 건강하게 계속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육적인 어떤 효과냐, 적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냐, 그거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그거는 약간 필수로 제가 나눠놨기 때문에 네. 다른 건 하기 싫다면 안 시키는데 수영은 어쨌든 생존 수영까지 저는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신념이 있어서 그건 좋은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적성을 찾으려고는? 하지는 말고 그 교육적인 목표는 충분히 있으니 네. 우리 제주도에 국제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면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수영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우리 부부는 교육 철학으로 갖고 있다. 그건 좋은 거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단순 선호여서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도 뭐 수영이나 기초 체력을 기르거나 뭔가 요 하나 정도는 좀 꾸준히 해서 어떤 끈기를 심어주거나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뭔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 부모들이 조금 의지를 갖고 좀 밀어붙여도 좀 되는 거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런 거죠. 게 나중에 저절로 되지 않는데 잘하면 좋은 것들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수영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고 악기도 하나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외국어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영어 그래서 가야죠.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계속 쭉 끌고 가는 거 여유가 된다면 네, 그건 네. 뭐 나쁜 교육은 알겠습니다. 아니고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렇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육각형 아이를 너무나 바라는 맞아. 얘가 뭐 사회성도 운동도 좋고,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미술 잘하고. 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없죠. 그런 재능이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근데 못하는 걸 발견했을 때 아유 쟤도 나 닮아서 저걸 못하네 속상해할 게 아니라 네네. 단순 선호는 지금 미리 그렇죠. 제칠 수 있고. 그래서 뭐 애가 아이돌 뭐 되고 싶다. 빨리 어디 가서 오디션이라도 보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네.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성인인데도 그거를 못 찾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친구가 아이돌 하고 싶어서 혹은 친구가 뭐 프로게이머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친구의 영향으로 자기 꿈인 것처럼 착각하는 아이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는 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런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네. 왜냐하면 애들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친구나 누구로부터 들어서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 관심이 가는 거죠. 네. 뭐 아시겠지만 공부 빼고는 일단 다 재밌으니까 일단 그거에 맞아요. 관심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공부 빼고 제일 재밌어하는 거에 아이들은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아이돌을 꿈꾸는데 장기 자랑하는데도 안 나가고 뭐 이런 사람 치고 나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일단 소질과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그거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사춘기 때는 안 들으니까 그쵸. 그럴 때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그런 오디션이나 테스트를 받아보는 게 차라리 예. 가서 너 보고 와봐라. 그렇죠. 너의 현실을 파악해라. 그래도 발견 못하는 재능이 있을 것 같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방송해서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데 집에서만큼은 정말 소극적인 아이였거든요. 네네네. 부모님은 제가 정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던 때도 있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정말 끝끝내 아이가 숨기고 있는 재능 같은 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그럼 건 어떻게 해야 우리 돼? 아들도 숨길 가능성이 좀 있네, 오빠처럼. 그래서 우리 초등, 중등 때 네. 나중에 미련 안 생기도록 네. 다양한 체험 활동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서 선생님들한테 피드백 들어보고 피드백 듣고. 유독 부모님 앞에서 안 보여주려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있죠. 왜냐하면 부모는요. 이 세상에서 진짜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잘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더 쑥스러운 거죠. 애들 앞에서 막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이제 타입을 알았어요. 어느 정도. 네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성향이나 이 타입별로 해줘야 할 어떤 역할이 좀 달라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자꾸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우리 애 타입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부모 타입을 아는 게 안 변해. 중요한데
부모도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객관적으로 이제 저희가 구분하는 부모 8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네. 8가지 유형에 따라서 자기를 좀 부모가 일단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의 8가지 유형이 어떤 게 일단 있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난 어떤 객관적으로 사람인지. 예. 3가지를 잘해야 좋은 진로 지도를 잘하는 부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3가지가 하나가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고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능력은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해주는 거. 네. 딱 일찍 일어나서 뭐 챙기고 시간 계획 지키고 요걸 잘하시는 분. 그다음에 자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즐기는가 자녀에 대해서 잘 바로 아는 거. 네. 요 3가지가 부모의 진로 지도의 좋은 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약간 미래 비전과 그 자녀 바로 알기형인 것 같고 전민기 씨는 생활 습관 관리형 아니에요? 저도 미래 비전 제시. 그럼 우리의 생활 습관 관리는 누가 해? 아니 생활 습관은 그나마 내가 하는 거지. 제가 뭐 엄청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자, 근데 이걸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3가지인데 높고 낮고 높고 낮고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3개가 다 높으면 CEO형이라 그래서 하나의 이상적인 거죠. 네. 나는 CEO형이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엄격하게 해서 이거는 최고의 부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미래 비전 제시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근데 자녀 바로 알기와 생활 습관을 관리는 약하신 부모가 있거든요. 아빠들 중에 많아요. 뭐 회사 갔다 와서 요즘 뭐가 잘 나간다며 너 한번 해보지. 딱 이렇게 해놓고는 아버님이다 아버님. 뒤에는 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정치가요. 약간 정치 혐오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정치가들이 약간 막 비전 제시하고 책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서 정치가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 비전 제시도 잘하고 생활 습관 관리도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을 매니저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강남 엄마들이 주로 그런 거죠. 학원 스케줄 다 그쵸. 짜서 라이딩하고 하는. 애들 딱 이렇게 학원 세팅하고. 그쵸. 근데 이분의 단점은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루고 싶은 꿈, 그다음에 딱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해서 영재학교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코스로 아이들을 몰고 가는 거지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애들이 되게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상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표현 써요? 우리 엄마 아빠 미친 것 같다. 응?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좋아하는데 생명과학을 자꾸 물리하라 그러고. 아이를 진짜 따로 가는구나. 네, 자기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고 자기가 안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걸 못하고. 근데 엄마는 또 생각이 있는 거죠. 기계공학과 가려면 물리해야 돼. 막 이렇게 자기만의 또 그게 있어서 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미래 비전 제시도 약하고 자녀 바라올기도 약한데 생활 습관 관리만 신경 쓰는 게 사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아빠들이 많죠. 야, 아빠는 딴 거 안 바래. 사람이 말이야 인사 잘하고 일찍 일어나고 이런 기본. 예, 이거는 되게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모범적인 아이로 클 수가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사춘기 때 충돌이 좀 많죠. 애하고. 이건 명령조로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재밌다. 전업주부 엄마들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이 애 생활 습관 관리도 잘하고 자녀에 대해서 많이 바로 그쵸. 아는데 사회생활을 안 하니까 이 돌아가는 정보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미래 비전 제시가 좀 약하신 분 약하시군요. 그런 분은 이제 가정교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되게 잘 이해를 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는데 습관 관리 잘 안 시키고 미래 비전 제시를 잘 안 하시는 분을 이제 방목형 부모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많았던 것 그쵸. 같아요. 이런 부모님들이 자기가 좋은 부모라고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괜찮아. 엄마는 너를 믿어. 너 지지할게.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런 비전도 제시해주지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게 아니 양치기가 양을 몰더라도 저기는 낭 떨어지고 저기는 그치. 좋은 풀이 있고 이걸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너 하고 싶은 거 아는 게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맞아. 하라는 거 자체도 되게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거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미래 비전 제시도 잘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좋은데 생활 습관 관리는 또 신경 안 쓰시는 분. 이런 분들 있죠. 나도 가만히 있다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 차려서 뭐 했어. 자꾸 자기 옛날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애인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잡아야 되는 습관이 잡히지가 않아서 머리는 좋은데 공부 못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이런 유형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게 남남형인가요? 아니, 그게 이론가요. 방목형? 이론가형. 남남형은 이제 셋 다 약하신 분인데 뭐 저는 엄마들 중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근데 아빠들 중에는 간혹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우리 아빠는 정치가형이고 우리 엄마는 방목형이었거든요. 그 결과물이 접니다. 네. 다행히도 길을 잘 찾았어요. 그나마. 근데 이게 또 교육궁합이 중요한 게요. 아빠 8가지 유형, 엄마 8가지 유형이니까 8 곱하기 8, 64가 나오고요. 네. 가정의 형태가. 그치. 와. 거기다가 또 금술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 곱하기 2가 나오는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정치가형이고 엄마가 가정교사형이면 아빠가 막 정보 물어오고 엄마가 좋지. 관련. 밸런스가 근데 맞으니까. 이때 금술이 좋을 때는 최고인데 네. 그럼 금술이 나쁜 상황에서 똑같이 정치가형, 가정교사형이면 서로 소통을 안 하니까 뭐 당신이 애를 교육을 몰라서 그래. 당신이 사회를 몰라서 그래. 오히려 더 싸울 수도 있고. 이중 메시지 될 수도 네. 있고. 와, 되게 재밌네. 그럼 세분화하면은 여기에서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네네. 겹치는 부분은 누구 한 명이 전담하든지 부족한 부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부분도 그렇죠. 맡아주고. 거기다가 여기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 유형도 최소 8가지가 넘으니까 그러면 128가지에 또 곱하면 최소 1000몇 가지 이상의 유형이 생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교육은 우리 가정의 문제지 옆집 애랑 비교하지 마라. 맞아.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맞아. 부모가 다르고 또 성향 다르고 애가 다른데.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아이만 집중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죠. 이게 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네. 내가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다고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예.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특징이 야, 요즘에는 다 저 학원 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애들 그냥 끌어다가 거기다 맞춰 넣으려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야 내가 이거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데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망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네요. 뭐 엄청 많습니다. 무지 많고요. 강남에 대치동에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그걸 겪으시고 나면 그래서 한마디씩 하시죠. 애들을 다 그렇게 해서 막 난리치고 키웠는데 뜻대로 잘 안 되시잖아요. 네. 그때 다 하는 말이 될 놈 될. 그때 차라리 그 돈을 딴 데 썼더라면 여행이라도 갔더라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죠. 사실 그 사이에 시그널이 많았을 텐데. 그래, 맞아. 그냥. 엄청 많았죠. 근데 그냥 안 보고 갔던 거지.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게 보통은 우리가 물론 예전에 이병훈 소장님도 부모들 성향 중요하다고 했지만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형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어디 속하는지 또 내 배우자는 어디 속하는지 요거 좀 한번 연구해 보고 네네. 우리 아이 성향은 어떤지를 또 확인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플랜을 조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이제 아이들 키우시면서 학교에서 하는 적성 검사,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에 다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학원 설명회만 가지 마시고 네. 그런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데도 가보시면 이제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우리 사립초등학교가 되게 월등했고 공립이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막 사립 열풍이 들었지만 요즘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나 비슷하게 세금을 뽁을 뽑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때? 정민현님은 무슨 형이야? 저는 골고루 다 잘 우리 가정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최고인데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 약간 생활습관 관리 쪽이 저희가 조금 우리 둘이 약한데 애가 좀 지가 알아서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잘 챙기고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또 희망차네요, 갑자기. 저희는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아내 이런 의견이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선생님은 어떤 형이셨어요, 부모님으로서? 약간은 매니저형 타입이죠. 예. 자녀분들 잘 크셨고요. 지금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쨌든 정말 많은 아이들 보셨잖아요. 네. 네. 어떤 말씀 좀 남기고 싶으신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 진로에서 좀 착각하시는 게 적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유전자적인 능력과 환경적인 영향이 더해져서 하나의 완성된 능력 구조를 갖는 것을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유전자적인 능력은 엄마 아빠를 닮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의 조합의 형태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는 엄마 아빠 걸 쓴 게 확실하죠. 그래서 코는 엄마 닮고 눈은 아빠 닮고 뭐 이런 것들은 재료가 좋기 때문에 하는 재료 특성이지만 조합된 달라도. 모양새,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재료 특성과
본인이 살아온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속단하고 예단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반성합니다. 아이의 성향을 본인들이 모르고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라.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냐.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냐.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아서 엄마 아빠랑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한 명 태어났으니 이거 너무 중요하다. 저 인간은 대체 어떤 인간이 나한테 선물처럼 다가왔는가를 관찰하는 즐거움과 의무를 동시에 지니시는 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자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름을 즐기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나랑 다르네, 저것도 나랑 다르네, 저것조차 나랑 다르네. 이렇게 다른 걸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아이를 알아간다는 기쁨을 느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살아온 경험으로 딱 영역을 쳐놓고 맞아. 여기 들어야 맞는 거고 벗어나면 틀린 거다 생각하니까 이 경계를 애들이 크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 확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거 다 안 좋게 얘기해요. 막. 저 인간은 저거 나 닮아갖고 또 저게 저 모양이야. 막 이러고. 아, 근데 지금 저 완전히 좀. 전민기 씨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머리에, 나 닮았어. 네. 머리에 하나 뭐 맞은 것 같은. 맞아. 나도 근데. 이거는 둘의 조합을 통해서 태어난 새로운 거지. 새로운 존재라는 거를 오늘 완벽히 제가 완전히 좀 새로운 깨닫게 사람입니다. 됐어요. 네. 근데 계속 쟤한테서 남편의 모습 혹은 내 그렇죠. 모습 이런 것만 그냥 찾아요. 걔 네. 뭐 만약에 10,000가지 모습 중에 하나일 텐데 네. 그걸 가지고 저래서 아빠 닮았구나. 저런 건 엄마 같구나. 맞아. 왜냐면 나의 이해 범위가 사실 딱 그 정도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보는 게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야.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둘이라도 있으면 또 둘째랑 첫째랑 비교하면서 또 영역을 그쵸. 하니까 이게 되게 또 피곤해지는 나 닮은 애는 나 닮아서 이해가 되는데 네. 쟤는 아빠를 닮아서 이해가 안 돼. 뭐 좀 약간 이런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쳐놓은 어떤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굉장히 지금보다 많이 확장시켜 놔야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습니다. 우리 부모의 좋은 마음인데 우리 부모는 뭐 부모시고 저도 부모니까 이게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오니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더 나아질 텐데 이런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치. 또 우리가 스스로 도닥도닥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겪은 이 시행착오를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인 건데 사실 그 마음이 너무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죠. 정작 아이가 혼자 잘할 수 있는데도 그거 그리고 본인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좋은 얘기 듣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저도 5년 전에 전민기와 지금 확연히 네네. 다르거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정말 이거는 뭐 내용을 떠나서 정말 커다란 또 깨달음을 얻게 맞아요. 해주신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조진표 대표님과 함께 오늘 알찬 정보 많이 알아봤어요. 다음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아유, 많죠. 이 진로 적성이 그래요? 되게 종류가 많아서 네. 습관 만드는 거, 태도 이런 것들도 후천적인 능력은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키우는 방법이나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가 네. 이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중요한 게 많죠. 네. 네. 처음에 너무 점잖으셔서 재미없을 거라고 편견을 좀 가졌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뭐 저는 그거보다 놀랐던 게 제 일정 관리하는 직원이 초대를 받았다. 얘기하길래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육아 얘기를 하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성인 인증 받으라는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여기서 하면 어떡해요 눈치 없이. 그거는 저희의 다른 영역입니다. 저희는 네. 이런 영역도 있고요. 저런 영역도 있어요. 성교육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껏 긴장하셨겠군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도 단순 선호, 집착 선호 나눠가지고 저희 더 좋아하는 모습을 좀 찾아가시기를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보내야겠어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게 참 매번 깨닫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아이에 관한 건. 근데 뭐 다들 네.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전 부부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내 이야기 같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 같아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매번 나누는 겁니다. 오늘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둘한테서 받은 유전자를 받은 새로운 조합이 된 생명체. 새로운 생명체다. 이 부분을 좀 머리 가슴속에 좀 깊이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와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